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석사 유학을 온 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해서 지금 9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자, 이제 H1B, NIW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취업 영주권 얘기. 이게 지금 1시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 취업 영주권. 이제 취업 영주권을 프로세스로 들어가려면은 회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안 해주면 끝이죠. 회사가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끝나야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됩니다. 해주는 회사로. 내가 NIW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일단 이제 회사 취직은 된 상태면은 이제 취업 영주권을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희망. 싱글들이 있다면 차라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취업 영주권의 세계로 감히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진 않네요. 제가 너무 힘든 경험을 해서 이 취업 영주권에는요 정말 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미국에서 정말 한 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취업 영주권을 통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거는 정말 현대판 미친 노예제도 그런 게 아닌가. 첫 번째, 취업 영주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 저번 NIW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은 대기업마다 내부 규정, 팔러시가 있어서 첫 번째 H1 3년짜리 끝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연장할 때 H1B 연장하면서 영주권을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거의 이제 스탠다드한 룰이고,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해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3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내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3년이 안 돼도 사정을 얘기를 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외국인들을 봤어요. 보통 뭐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죠, 이런 거. 그들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프로세스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국인들도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세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H1B가 이펙티브 되고 나서 내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뭐 프로젝트 하나 차고 나갈 수 있는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는 H1B를 3년 동안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매니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매니저도 권한은 없거든요. 매니저는 이제 HR에 어필을 해주는 정도지 매니저가 여러분들 서포트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니저를 내 편으로 구워 삶아야 돼요. 매니저가 외국인 출신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의 이제 처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미국인이라면은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외국인 출신이라고 해도 또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으면 내가 어떤 매니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영주권을 쉽게 받냐 어렵게 받냐 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운에 좌우된다는 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3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뒤에 또 영주권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또 어떻게 팔러시가 바뀔지 모르고 뭐 회사가 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이거는 무조건 건의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괜히 또 회사에 이런 얘기하면 찍히는 게 아닌가. 영주권 해달라고 얘기하면 찍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안고 끙끙 앓는 거죠. 말도 못하고.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매니저한테 뭐 이것저것 뭐 가끔 그 직원들 리뷰하면서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직원들 퍼포먼스 리뷰할 때 그럴 때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작은 기업들은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진짜 죽는 소리 하면서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정말 원한다.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가 내가 영주권 얘기를 꺼냈을 때 회사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가? 왜 자꾸 영주권을 해달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나의 평가를 안 좋게 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심하면 뭐 자른다든지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닐까. 미국의 사고방식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내가 묵묵히 어떤 성실함을 보여주면 주변에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근데 미국은 내가 묵묵히 성실하게 아무 얘기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일만 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바본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게 미국에서 정말 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징징대고 어필하고 쪼르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내 일을 잘 하면서 내 일을 잘 마무리해 주는 거 보여주면서 멋있게 내가 일을 하나의 프로젝트 끝내고 탁 던져주면서 그때 징징대세요. 아, 이거 일 잘해서 뭐해, 영주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외국인 인생, 매너자 인생.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히나 이제 인터뷰할 때 지원자든지 면접자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회사 업무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회사 업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는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간 미국 회사의 매니저가 이런 소리를 한다, 어떤 너의 이런 업무와 너의 일을 통해서 네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자꾸 주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다닌 첫 직장의 사장도 약간 그런 부류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뻘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영주권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이코죠. 그걸 이유를 왜 물어봐? 근데 제 회사 사장이 그랬거든요. 네가 영주권 왜 필요하니? 이렇게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단은 네가 지금 먼저 역량을 올리면서 개소리지. 왜 물어봐? 그 당연한 걸. 뭐 내 입으로 말해야 돼? 뭐 영주권 왜 받고 싶어? 미국에 이민 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빨리 받을수록 좋지. 매우 이중적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부류. 어떤 내 업무의 패션과 열정, 이런 낯뜨거운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대놓고 얼굴색은 안 변하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한국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옆에 면접자들이 막 외워온 멘트도 있잖아요. 무슨 웅변대회 하나, 뭐 연예인 뽑나, 막. 안녕하십니까, 땡땡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남자, 멋진 남자,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이코 같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군대에서 얼굴 시꺼매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된다, 괜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도 묻지도 않고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영주권 필요하지. 이해를 해줍니다. 여기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다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여기서 미국에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의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미국에서 순수하게 4대째 5대째 미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50%는 2세대 이민자, 뭐 3세대, 뭐 아니면 1세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민에 대한 거는 미국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절대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내고하는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오케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다.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있고 회사에 이익이 있고, 이거를 회사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 어필을 팍팍팍팍 해줘야지 조금 설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받는 이익은 뻔하잖아요. 내가 받는 이익은 영주권 자체가 이익이죠. 제가 영주권 딜을 했을 때, 첫 번째 회사에서 영주권 딜을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상한 사장이 영주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질문을 받고 황당했는데 대답을 했죠. 영주권 자체가 나에게 큰 이득이고 내가 어차피 미국에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끌 필요가 없다. 나는 빨리 받을수록 좋고 나는 빨리 세틀다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미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매년 뭐 비자를 다시 갱신을 하느니 뭐니 이런 것보다 나는 하고 싶다. 제가 후원비를 받은 그 해에 이제 4월에 당첨이 돼서 10월 1일부터 이펙티브가 됐죠. 그리고 연말 12월 달에 성과 리뷰를 하고 보너스를 받을 때 그때 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내가 영주권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방금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뭐 영주권을 그렇게 급할 이유가 있느냐 이러더라고. 아, 뭔 소리야, 영주권을 빨리 하면 좋지. 빨리 세르다는 하고 싶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와이프가 학생이었어요. 와이프는 미국에서 이제 프로페셔널 박사 과정 중에 있었어요. 영주권을 받으면 와이프의 학비가 인스테이트로 적용이 되어서 학비가 확 내려간다. 그럼 나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내 영주권을 서포트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된다면 내가 돈을 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와이프의 학비에서 엄청나게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리고 회사가 받는 이익은 첫 번째 H1B인데 어차피 3년 뒤에 H1B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영주권 프로세스를 다 끝내놓으면은 두 번째 연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가 그때 그 돈을 안 써도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또 어차피 나한테 영주권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두 번 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럼 미리 받아놓으면 좋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영주권이 한 2년은 걸린다더라.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두 번째 연장 들어가기 전에 끝날 것 같다.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가 받는 이익, 내가 너무도 원하는 것이 영주권인데 회사가 해줬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니? 정말
로열티를 보여주면서 일을 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모티베이션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영주권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얘기했으면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그때. 근데 제가 요 정도 이유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해요. 제가 사실 이전에 했던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몇 가지 개발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엑셀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미국 회사들이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능력을 어필을 해서 영주권 딜을 성공하는지까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력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제공했던 서비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어떤 변전소에서 전력 프로텍션 장비들의 오작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오작동이 일어났는지를 레포트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우리 고객사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레포트를 쓸 때 레포트를 잘 써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왜 오작동이 났는지 한 번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장비들 세팅 값을 해놓고 이거를 클릭하고 그럼 여기 이제 샘플 값에다가 여기 샘플이 있거든요. 이제 샘플들을 쫙 넣어요. 3 페이스 A, B, C 페이스 전류와 볼티지 6개의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이제 전류값 플러스 딱 누르면요. 이게 여기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필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과 기본이 되는 시그널 앤 시스템, 신호비 시스템에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산 신호를 바꿀 때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이제 할 때 그때 필터를 거칩니다.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필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쓰던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이 그래프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모서클이라고 이 원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 장비가 트립이 일으켜서 브레이크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프리 트랜스폼을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미친 짓인데 이 데이터에 1000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샘플 값 1000개를 받으면은 1000 by 1000로 해서 필터를 여기서 거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한 쉬다 밀리언. AP에서 밀리언 100만 개씩 들어가요. 이거 보세요. 이 식 보세요. 이 너무 길죠. 이해도 안 가죠. 근데 이게 프리 트랜스폼 식이에요.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액티브 되고 나서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이걸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들을 제가 레포트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야, 너 이거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엑셀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 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필터를 거쳐서 찍어낸 값이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편의로 레포트에 좀 더 나이스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걸 만든 건데 이랬더니 이 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이건 정말 굿이다. 이걸 10월달 해요. 그 영주권 얘기하기 2달 전에.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이걸 치밀하게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거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자동화,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손으로 빨리빨리 계산해서 사람이 그냥 하면 더 빠른데 굳이 저거를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 해서 돌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오토메이션, 자동화,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에 대한 막 경이로움을 느끼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2개 더 만듭니다. 이거는 디스턴스 릴레이라고 거리 계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근데 이제 디퍼렌셜, 트랜스포머 디퍼렌셜 이런 거, 퍼센티지 디퍼렌셜 플랜 이거는 이제 이 오퍼레이트 이 구간으로 이게 튀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트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본은 이제 프리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100만 개가 지금 6개 시트가 있으니까 ABC 몇 개예요? 600만 개. 600만 개를 점을 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야, 아름답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한 게 이거 라인 디퍼렌셜 알파 플레인. 이것도 뭐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 알파 플레인에 이제 360도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이 선 밖에 이제 오퍼레이팅 되는 거고 요 안에들은 레스팅 트립 안 하고 트립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키리오프 컬처프 법칙으로 이제 노드에서 들어오는 인풋과 나가는 아웃풋의 모든 합은 0이다. 이걸 이제 이용해서 그 트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프리 필터만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랑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또 보기 좋은 그래프까지 보여주니까 이걸 하고 나서 영주권 딜을 하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어떤 하나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기여 컨트리뷰션 기여를 한 가지 했으면은 영주권을 하면 딜이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